비트코인이 다시 52,000달러 위로 올라서주는 반등 모멘텀을 확인했습니다. 원화로는 7,200만 원을 회복하면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이대로 반등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과거 반감기 직전 상황처럼 한 차례 의미 있는 조정을 한 번 더 겪게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면서 53.4%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슬쩍 더 빠져주면서 알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게 될지 역시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52,000달러 저항에서 약한 저항을 받은 것은 황소들이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서둘러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52,000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면 6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 다만 RSI가 한동안 과매수 영역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랠리가 과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곰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7,809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4,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매튜 아일랜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나치 618 되돌림을 성공시켰다라는 것, 여기에 더해서 이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해줬다라는 것, 이런 상황적인 의미 부여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618 되돌림에서 항상 실패를 했고 반감기 이후에 여기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의 시작점이 마련되곤 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워낙 뜨겁게 달궈지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패턴의 의미 있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과매수됐고 과대 포장됐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차트에서 과매수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일반적으로 파티가 막 시작되곤 했다. 사이클 채널 오실레이터를 보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을 초과하면 과매수 단계를 의미하고 보통 포물선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 반감기 즈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과매수 상황은 앞으로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상승장 초입에 들어서게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는 데는 채굴자들의 매도세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 알리는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열흘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6,329개를 매도했는데 가격이 4만 5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위로 급등할 때 매도를 단행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년 안에 비트코인 시총이 금과 비슷하게 될 거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CEO 데이비드 베일리의 멘트인데 이 양반은 6년 안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과 비슷한 수준인 13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상승은 대규모 신용 확대와 소비자 지출 가속, 통화 정책의 실패로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과거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한 행정명령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라면 코인베이스 등 주요 수탁기관은 국유화돼서 개인은 1BTC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연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들으면 콧방귀 낄 만한 소리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통화정책의 실패를 통한 비트코인 시총 확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기관들의 자금 유입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계기로 철저하게 기관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개미들이 언제쯤 이 시장에 다시 몰려들 것인가, 이 역시 시장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지난 4분기 거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 로빈후드의 경우에도 12월 거래량이 같은 기간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미국 개미들이 사용하는 코인베이스 앱의 다운로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등에 따른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년 만에 52,000달러를 뚫어낸 지금의 상황, 원화로 치면 이제 전고점까지 1,000만원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미들의 복귀를 통해서 시장이 더 달궈질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래들 역시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고래 주소들의 보유량 구간별로 뚜렷한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들은 12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4만 8,900개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주소들의 보유량은 15만 1200개, 79억 달러 규모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일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단일 트랜잭션은 약 7만 4,900건이 발생했는데 2022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회복한 뒤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관심도가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알트 시즌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2,000달러에서 통합되면서 전체 시가총액 19,000달러를 확인했다.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 전반적인 예상은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까지 이어진 뒤에 통합과 광범위한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 알트코인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추가 반등 한 번 더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자금 유입이 알트코인들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서 알트 시즌이 펼쳐질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알트 시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 돌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총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피보나치 382 구간이 이번에 뚫려버린 만큼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에도 긴 시간 통합의 과정을 겪고 피보나치 382 구간을 돌파해내면 어마어마한 알트 불장이 펼쳐졌었는데, 이번에 지금 딱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도 아주 훈훈합니다. 주요 저항선으로 지목됐던 2,717달러 위에서 단단한 지지를 확인해주면서 2,900달러 돌파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리적 주요 라인인 3,000달러 돌파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3,500달러 가능성, 그리고 나서는 전고 돌파 기대감, 이런 흐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후퇴를 겪게 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526달러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전략 책임자인 멜텀 드미러스가 이더리움을 까는 멘트를 던진 것도 눈에 띄는데, 이 양반은 이더리움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의 등장으로 내러티브에 방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다음 상승 사이클에 많은 신규 진입자들에게 이더리움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독특한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것과 비교해서 복잡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내러티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안정감을 갖지만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고 이더리움 맥시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더리움 강성 홀더들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만한 멘트를 던져버렸습니다. 이 양반 표현 자체는 조금 무학스럽긴 한데 아마도 하고 싶었던 말은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은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총이 낮은 신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더 큰 수익률을 누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고래들도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팟 온체인은 특정 고래 주소가 최근 19시간 동안 32,000이더 9천만 달러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 주소는 1인치를 통해서 6천만 USDT를 21,353 이더로 수합을 했고 바이낸스에서 1,649 이더를 출금했다. 이 과정이 진행됐던 19시간 동안 이더리움은 2.6%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 XRP 역시 비트코인의 반등세에 맞춰서 다시 0.56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흐름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는 현재 급등에 대비하고 있다. 0.6649달러 수준을 비롯해서 사상 최고가나 2달러 부근까지 이전에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제 곧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XRP 월간 차트인데 과거 2018년 3.5달러까지 치고 올라섰던 때 2021년 2달러 위로 순식간에 돌파를 했었던 때 이런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흐름이 무척 좋고 과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6달러 부근까지 순식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XRP 맥시로 꼽힐 만한 크립토 불이 공개한 XRP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7년 전인 2017년 2월과 동일한 구조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며 다음 움직임으로 3월에 2달러, 4월에 6달러, 5월에 39달러를 찍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2017년 2월에 삼각 수렴 패턴이 예쁘게 완성됐고 이후에 3.5달러 부근의 전고 돌파까지 만들어냈었는데 지금도 2021년 고점 이후 아주 예쁜 삼각 패턴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을 잘 뚫어주면 3월부터 5월까지 폭풍 랠리를 할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삼각 패턴이 잘 완성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저항선을 뚫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뚫리는 상황이 되면 이런 시나리오는 당연히 무효화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소송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된다라면 어쩌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자꾸 들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 앤드류 캉의 멘트도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시장이 과열되면 투자한 토큰에 대한 매도를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그 시점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5만 달러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시총 5천만 달러 미만의 유망 프로젝트가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토르체인과 팬케이크 스왑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확신이 있으면 가격이 5배에서 10배 오른 상태라도 더 많은 토큰을 매집하게 된다. 이번 강세장에서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찾아서 100배, 1000배 이상의 수익이 날 때까지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 투자 수익이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일부 지금 반등 조금 나왔다고 그거 못 참고 매도해버리고 나중에 더 엄청 폭등해버리고 나서 후회하곤 하는 우리네 개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포인트들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점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인데 현재 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들 가운데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냈을 때 알트 시즌으로 규정하는데 그 기준점이 75입니다.
이제 스멀스멀 알트 시즌의 초입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다라는 점, 2021년 알트 불장 때 알트 시즌 인덱스가 98까지 치솟기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몇 가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는 더 높은 가격대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4월 반감기가 도래하면 비트코인 1일 신규 공급량은 900BTC에서 450BTC로 줄어드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채굴자들의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흡수하고 있다. 반감기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더해지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와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최근 7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역사적으로 반감기 도래 이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타났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알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 알트코인들은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쓸어담고 있는 비트코인의 1일 유입량을 보면 하루 채굴량의 10배 수준이라서 여차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현지 시간으로 2월 16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는 모두 3억 3,1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16거래일 연속 순유입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1등은 1억 9,1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된 블랙록,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량은 53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이 지금 진짜 장난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지난달 출시 이후 52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됐는데 이건 블랙록 산하 417개 ETF의 올해 순유입액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SG 테마가 몰락한 뒤에 블랙록이 원하고 필요했던 유기농 블록버스터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블랙록은 기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417개 ETF의 올해 순유입량 절반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 지점들을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1월에 출시된 전체 ETF들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게 또 간단치 않은 장난 없는 상황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월에 출시된 9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출시된 전체 ETF들 가운데 운용자산 상위 20개에서 8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9개 비트코인 현물 ETF 모두 운용자산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21셜스, 비트와이즈가 운용자산 상위 1위에서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2년 만에 52,000달러를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건 참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에서 장난감 형사가 바라봐도 참 난감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대 기관 자금들이 스멀스멀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포인트인데 미국의 자산 운용사 거버 가와사키의 CEO 로스 거버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예정이다.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들 가운데 블랙록을 선택한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특히 운용 수수료가 0.25%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월가 자본 세력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블랙록 중심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월가의 제도권 안에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꽤나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